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서탄면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는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개발 1번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런 대형 호재와 달리 서탄면은 62년간 미군기지 공여지로 많은 땅을 빼앗긴 아픔도 모자라 황금소음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 부산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인구 유입 요건도 없이 평택시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서탄면 개발 계획에 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탄면 개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우리 서탄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소음 피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2020 평택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시가와 예정지구를 확장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등 9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고 농림지역 24,45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추가로 신설해서 진입도로 등 15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반영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등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시가와 예정지로 계획된 서탄산단 및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계획적 정비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신속히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탄면 사무소를 포함하여 시가와 예정 용지 규모를 확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창산업단지를 시가와 예정 용지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서탄면의 시가와 개발지역 외의 지역 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 산업 육성, 관광, 휴양자원 개발 등 농어촌 정비 사업 추진으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 2011년에 이제 정례회 때도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시정 질의했을 때도 이제 그 서탄면 사무소 중심으로 이제 그 앞이 이제 금암리 이제 주거개발 그 지역을 진흥 구역으로 이제 지정됐고 아직도 미개발이라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해서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담당 이제 국장님 이제 퇴직하신 국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나 지금 시장님 말씀이나 문구만 조금 틀리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서탄면에 오시면은 참 굉장히 환대를 해주셔요. 면의 정서가 어쨌든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가 대우만 받을 게 아니고 어디는 뭔가가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만 저도 그 주변에 뭐 저도 이런 생활 뭐 한 11년째 하지만 굉장히 죄송한데도 환대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려요.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K55 서탄면입니다. 60년 전에 있던 그 적봉리 계신 분들 땅 뺏기고 하천 건너와서 또 정착을 하셔. 근데 또 한 10몇 년 전에 미군 기지 확장하면서 어쨌든 또 뺏기셨어요. 근데 그 주변 환경 어쨌든 같은 공여지인 횡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기반 시설도 도로망도 뭔가 저희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서탄면에는 그 안에서만 돌지 4차선 이상 도로는 단 한 곳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그 앞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해갖고 거기 하나 해줬어. 이게 어쨌든 그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해마다 굉장히 어려운 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 농지법의 진흥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어쨌든 무슨 시거행지 뭐 한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2020 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2035도 똑같아. 그리고 이게 2007년도에 산업입지라는 특별법을 해갖고 20만 평 있었는데 또 20만 평 도에 전에 또 미군기 이전을 해갖고 받은 거 한 40여만 평 해갖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개발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시작은 먼저 했었지만 남의 땅을 갖고 가고 개발하겠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2008년도부터 어쨌든 계속 행정적으로 뭐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2007년도에 그 뭐 P&D 그룹하고 엘리아테크라는 데가 2007년도에 자기들끼리 약정을 했어요. 땅은 하나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뭐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지정 고시했습니다. 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하게 행정에서 10여 년 전에 벌써 묶어놨어요. 맨날 한다 보면 몇 월 달에 된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갔어.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탄면이 인구가 지금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어르신들 60세 이상 1,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은 30%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저 밑에 군 단위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 어르신들도 그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 웃음소리도 듣고 아이들이 좀 뛰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101번 도로도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이제 근각적으로 오는 게. 그렇지만 그 위에 도로 있는 그거 계획만 있지 언제부터 뭘 하겠다라는 게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부장님? 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위에서 그 계산하는 거. 언제부터 했나? 한미사 없더니 돈 있어요? 그 돈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밀지만 마라. 한미는 뭐 저기 얘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 돈은. 그것도 다 변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끝나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속히 밀지만 말고
한미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슬램프 뭐 얘기만 하면 착착되는 거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사업단이나 도시공사 없으면은 우리 아무 사업도 못해. 뭔 사업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그냥 도시공사에다 밀고 뭐 예산 안 되는 건 다 뭐 한미에서 한미가 이렇게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협의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에 어렵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뭐 생산관리 지역을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꿨고 농림지역 정했지만 이거는 그 산업단지 해제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다시 묶어놓은 거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산관리지역 정의한 거는 짜투리 개념이 있던 거 법적으로 위에서 농림부에서 우리가 올렸지만 그냥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가뭄에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내천리나 뭐 수월암 3리나 수월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수납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농지법상 진흥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야산을 개간해서 수조장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위에 있는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개간해서 한 거는 진흥구역이고 이거 다 우리 평택시에서 20몇 년 전에 다 그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 좀 전수조사해서 지금의 현재 20, 30년 전에는 농업이 천직이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좀 서탄면 개발 계획에 뭐 명확한 뭐 답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해보려고 좀 하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 한다 그러면은 또 주민들은 지금 어르신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거 뭐 하실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재산같이 좀 넘겨주고 가야 아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줬구나 뭔가 생각하고 뭔가 변하는 모습도 좀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산업단지 이제 추진에 어떤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탄면은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그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이 이제 개별 입지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 뭐 46만 평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2013년도에 PF가 안 일어나서 안타깝게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그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2013년도에 그래도 수월암리 9만 평이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다가 평택도시공사가 추진을 하다가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택도시공사에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다가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개별 입지보다는 산업단지가 제대로 돼서 아마 입지를 해야 아마 기업체 관리라든가 또 인근의 지역 주민들한테도 아마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 미흡한 것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이 2019년도 정도에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아마 공공이 개입이 돼서 우리 민간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입해서 산업단지를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가 제대로라도 한 개 지역이라도 제대로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 지정 관련해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인프라 미흡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분들이 서탄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서탄면 그 인근의 서탄 초등학교에 학생들 실내 체육관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더 서탄면 지역 주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관심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뭐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사업을 이제 좀 진행시키려고 행정적으로 참 많은 노력한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결과가 이제 뭐 답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탄 산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자고 시작한 게 자기들끼리 약정을 한 게 2007년도예요. 지금 뭐 10여 년이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됐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해갖고 이제 산업단지 물량 430만 평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평택 전체를 이렇게 좀 나누긴 나눴지만 그래도 이제 서탄면에 어쨌든 한 42만 평을 배정한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됐던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 이제 시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준 건데 어쨌든 배정만 됐어요. 근데 이 산업단지가 어쨌든 산업입지에 대한 특별법으로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게 복합으로 가는 두 번째가 브레인시티예요. 근데 지금 브레인시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의욕적으로 진짜 죽었던 거 살려내서 지금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일단 선탄 산업단지는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건 없어진 거죠. 브레인시티 하는 사업의 열정 10분지 1만 줘도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뭐 도시공사가 이걸 갖다 용역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뭐 본인들 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력이 안 돼서 여력이 되는 2017년도나 검토하겠다,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 서자도 없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사업은 도시공사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어떻게 됐든 2017년도면 재령역이 좀 나아질 거니까 그때는 해보겠다라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전임들도 다. 근데 지금 2017년도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나마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1차 민간에서 가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유창에서 하는 그 1단계 사업이 가야만이 2단계도 가고 지금 뭐 시장님도 그 지역 가봤겠지만 그게 산업단지 해제가 되면서 오산 쪽으로 내려오던 길 단절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 연결시켜줬어요. 본의원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가고 나서 놀랬어요.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에 인접한 계획관리 지역은 다 소규모 공장들이 제조장들 들어오고 완전 난개발됐습니다. 민간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도에서 조건부 심의가 나왔죠. 근데 이 조건부를 지금 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풀기는 어렵고요. 소송 당사자인 HRS와 그분 일단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당초 기획보다 한 2년, 3년 정도 이제 딜레이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빨리 소송을 해결하고 산업단지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그 대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건부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것은 서류가 생각하는 게 갭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부라는 게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조건을 내밉니까? 차라리 사업을 해주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 군인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이해관계, 뭐 보상관계에서 한다고 되면야 뭐 이해가 가겠지만 아니 내미 땅을 갖고 자기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시행사에서는 어떻게든 사업 잘 만들어서 거기서 법정 수수료 벌라고 되는 거고 지금 원인자인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됐든 좋은 여건에 자기들의 공장 용지를 더 확보하고 좀 싸게 직접 참여하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이득이 있지만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고 뭐 다 그거 뭐 법정 이자 해갖고 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협의 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건부 했을 때 담당자들이 도에 가서 조건부를 받지 말았어야죠. 이게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하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도 이 조건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돈이 결부된 거더라고요. 그런 조건부를 한 경기도도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니 행정에서 어떻게 민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거는 별개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낫지 않았으면 치하시켜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건데 이거에 또 엮여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과장이 이제 대표를 한 번 더 만났고요. 한 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업 전 시행자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실수요자인 시행자 간에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행정끼리 해서 이걸 가서 어떻게 보면 다 치할시키던지 그래서 새롭게 하는 구도를 가야 되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업하자는 의지도 있어. 근데도 이 사업이 못 가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행자들이 그런 자금 여력이나 없어서 사업 못 가는 건 봤지만 자기들 이해관계들인들끼리 법정으로 엮여 있어서 이 사업이 못 간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토지주들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협의도 봐주지만 뭔가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은 바로 전에 이제 우리 박한우 의원님께서도 이제 환경적인 그런 이제 시정 질의를 하셨지만 이 숱한면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퇴비를 만드는 옥정 비료도 저도 뭐 시원되고 처음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차마 그 옆에 반경 100m 앞을 못 가겠어요. 진짜 코 안 막고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때문에 코를 못 막고 그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허가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사업장은 뭐 폐쇄가 돼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누적되어 있는 쌓이는 게 뭐 한 3만 루베 뭐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지금 방치거든요. 작년에 어떻게 됐던 뭐 예비를 해서 뭐 방직망 시설했는데 그게 또 지금 다 이제 햇빛에 이제 저희가 돼서 지금 거의 이제 해서 지금 이제 다 벗겨지고 했던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옥점 비료 대표자가 이제 2015년도에 아마 구속됐다가 지난 2월에 일단 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서도 뭐 59차례 행정 처분 또 사법 처리 또 이제 2014년도 9월에는 허가를 이제 취소하고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우리 평택시가 최종구역으로는 승소를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했듯이 2016년도에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서 방수덕 일부를 이제 덮어서 이제 우기로 인해서 피해를 이제 최소화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마 음식물, 폐기물은 아마 추가 반입이 없고요. 그래서 악취는 더 나지 않는 것은 현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침수수가 일부가 아마 하천편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평택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일단 옥전 비료는 그 3만 루베에 쌓여 있는 그리고 그 사항을 어떻게 사료로 처리할 것인지 또 처리한 이후에 아마 산업단지 아마 공장 이전 외부에 아마 매각할 의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옥전 비료 대표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존에 쌓여 있는 그 3만 톤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우선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거기는 지금 뭐 토지는 나 이런 저기에서 이제 뭐 경매 절차까지 이제 밟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분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걸 처리하고 싶은데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그 자체만 갖고는 비료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됐던 그 질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 축분을 갖고 오던 어쨌든 뭐 인분을 갖고 오던 그거하고 같이 희석이 돼야만이 그걸 갖다가 퇴비화해서 나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 입장에서는 업주 입장에서 그냥 있는 것만 처리하고 순순히 나가겠냐. 이런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땐 쓰레기라고 되지만 그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돈이에요. 우리는 돈 주고 채워야 되지만 그쪽에서는 조금만 그걸 가공한다 그러면은 뭐 수십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를 다시 해서 비료화 시킨다는 게 이 행정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산업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여기가 2단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계 하는 시행사에다가 이 사업 잘 한다 그러면 2단계까지 해주겠다. 그런 거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가지 않으면은
2단계 지금 아까 시장님은 2019년도까지 그 1차 유창산단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법적 분쟁, 법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적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다면 아마 그때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2단계는 언제 할 거냐? 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그래서 어떤 이런 악취 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덕에 있던 거는 그 지역 고덕 국자지구 그거에서 남아갖고 예전에 뭐 금호환경 부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옥정비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계획적인 거 아니면은 이것만은 도려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오산하고 바로 경계지만 계획관리 있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진흥구역이라 같이 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완전 난개발이거든요. 그리고 더 본의원이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어디 있던 게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 그건 아니거든. 서탄면에 다 개별 입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경동나비엔을 개별 입지 안 주고 이 서탄산단에 껴놓았으면요. 서탄산단도 갈 수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에버랜드 물류단지도 개별 입주도 줬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뭐 개별 입지만 주는 건지. 어쨌든 뭐 시장께서도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어느 쪽에서 뭐 폭탄 맞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 옆으로 폭탄 돌리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택은 산다는 이제 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문화공간, 또 이제 뭐 녹지 공원, 뭐 지금 해다가 안 됐지만 평택호 같은 개발, 관광단지 같은, 이제 평택에는 산업단지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있는 거 이제 줄일 판에.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님이 이거 뭐 민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게 계속 다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최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강제적으로 한번 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치아시키면 치아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정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왕 시장님,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서탄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평택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십 년간 항공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재산권 침해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열마디 말이 아닌 강력한 실천력으로 돌아선 주민들의 마음을 품어 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